예, 근데 여기 좀 이게 기사인 것 같은데, 실제 철회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파악을 덜 하신 거예요. 실제 철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철회한 사례도 있고요.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아는 회사인데, 이제, KTNG, KTNG 같은 경우는 철회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회를 했고요. 합병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대신 증권신고서를 철회를 하고 합병을 했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합병을 하는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합병하는 대가로 받아가는 주주의 수가 50명 이상이 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증권신고서는 유일하게, 이제 공시 쪽에서는 유일하게 금감원의 효력 발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 금감원에서 합병 공시를 내고,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기본적으로 아까 3번 만에 합병 통과가 됐다. 노멀 한 겁니다. 이게 뭐 이 회사가 특별하게 어렵고 잘못되고 이게 아니고요. 2번에서 3번 정도는 2번 정도만, 정정 2번 만에 증권신고서 통과된 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 증권사들이 사채 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아닌 이상은 상장사들이나 아니면 비상장사가 IPO 하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스펙에 합병하면서도 증권신고서는 2번 만에 합병, 2번 만에 효력 발생이 나오는 건 되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3번, 노멀한 거예요. 예. 보통 요즘 최근 트렌드, 최근도 아니죠. 한 5년 이내에도 증권신고서는 대부분 한 3번 정도, 대기업이 한 2번, 대기업이나 금융권이 한 2번, 보통 일반 상장사들은 3번 정도에 통과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철회사라는 KTNG 사례를 들면, KTNG 자회사 중에 영진약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십몇 년 전이긴 한데, 비상장 회사하고 합병을 합니다. 합병에 의해서 비상장사 주주들이 5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합병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내부적으로. 금감원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합병 승인을 안 해줍니다. 4번까지 합병 승인을 안 해주고 여기서 조금 이제 크리티컬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증권신고서는 합병에 의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5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출하는 거다. 그런데 이거 승인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 50명 미만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합병은 결국 이루어졌어요. 합병은 50명 미만으로 줄여가지고 증권신고서 안 내고 그냥 주요사항 보고서로 합병을 냈던 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증권신고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고요. 그 재판 기록에 보면은 한 100번 내도 정정 요구를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그 금감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뭐 금감원이 미친 작업 마음에 안 들면 100번 계속 정정 때리면 돼요. 예. 계속 정정 때리면 뭐 시간이 지나고 사업 보고서 나오면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숫자가 바뀌니까. 재무제표가 최근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실제 철회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거는 좀 파악을 하셨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번 정도고요. 보통 이게 두산하고 SK 방금 위에서 봤던 내용들은 여기 문제가 있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그 소액 주주들마다의 자신의 생각하는 금액과 그리고 자기가 매수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 이렇게 합치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불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 보면 증권신고서는 정정하지 않는 경우 본 적이 없죠. 예, 거의 뭐 이런 경우 정정 없이 한 번에 통과되는 증권신고서가 드문 겁니다. 그게 드문 거고 이 3번까지 정정하고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거의 다 통과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금감원이 거절을 하는 게 아니고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서 자진 철회를 하는 거죠.
통과를 안 시켜줘서 자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이 뭐 금감원 그쵸 이제 뭐 통과를 안 시켜줄 뿐이죠. 거기서 거절한다 이렇게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승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계속 담당자하고 증권사하고 금감원 계속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근데 좀 말이 안 통한다. 그리고 뭐 뉘앙스를 잘 이해를 못한다 하면 정정 요구 공시도 내고요. 팩스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합병 비율은 이 상장사끼리 합병 비율은 시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면 합병 비율을 바꾸려고 한다면 좀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한데 철회하고 바로 다시 결의하면 됩니다. 철회를 하고 바로 다시 결의하면 그 결의 시점에 전일 종가로 해가지고 양쪽 결의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자주 하면 또 이제 문제가 커지죠.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1년에 15점이면 관리 종목들하고 30점이면 이제 실질심사 들어가기 때문에 요 한 번 할 때마다 금액이 크면 못해도 한 6점에서 8점 먹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 무조건 법을 바꿔주면 제일 좋죠. 법을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소액 주주들을 뭐 요구로 사항을 들어서 뭐, 그 유상증 할인율 10%, 할증률 10%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그 레인지를 좀 크게 두면 좀 회사에서도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이것도 잘못 만들면 많이 먹으려고 할인율을 막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냥 딱 기계적으로 주가가 있는 상장사들끼리 합병 같은 경우는 그 기계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낮은 회사는 이제 합병 인수 주식 교환 등은 뭐 이건 뭐 통상 있는 일이죠. 두산의 경우의 핵심은 이제 100% 자회사, 손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본인들이 주 두산에서 보기에 구조 개편하면서 밸류업이 높은 것과 낮은 것, 그리고 돈이 있는 것, 그리고 그거 이제 100% 자회사를 만드는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 스트럭처를 짰겠죠. 근데 근데 어떻게 하든 소액주주들은 다 이제 징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자본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순인 것 같아요. 약간은 좀 그 시기가 주가가 좀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양쪽에 올라서 시너지를 좀 잘 내고 주식을 받는 사람이 그걸 봐서 난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재상장 됐을 때 주가가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뭐 역시 대기업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는 주가입니다. 주가만 오르면 회사를 팔아먹어도 다 찬성하고요. 용봉상 아무도 없고, 실제로 그 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없으면 그것 또한 또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게 현실입니다.